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최근에 다시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여전히 큰 변동성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구에게는 위기의 시간을 주고 있고 반대로 누구에게는 기회의 시간을 다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사흘 만에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패드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에도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빠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7일 다우지수는 0.25%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43%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간밤에는 소폭 올라갔었는데 0.06%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요즘에 조금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을 마무리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역시 시장의 흐름처럼 처음에는 더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도 전일 종가보다는 더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치는 여전히 심리적 안정 구간에서 점차 공포의 확대로 가는 수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역시나 간밤에는 나스닥이 크게 힘을 쓰지 못했던 만큼 대표적인 우량주 기업들도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승한 기업은 대표적인 초우량주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다음으로 테슬라와 어도비 그리고 시스코까지 5개의 기업이 상승을 했었지만 나머지 8개의 기업은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2개의 중국 기업은 오늘도 3%가 넘게 하락한 모습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열릴 한 주의 마지막인 미국의 장은 다시 좋은 흐름으로 보여주길 기대해보고 싶고요.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수치로만 봐서는 미국 테크 탑10 ETF는 조금 상승을 할 것 같고 미국 팡플러스 ETF는 다소 하락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서로 성과가 조금 나뉜 것 같은데요. 미래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2차전지 부분이 모두 하락을 하면서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역시나 시간의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오늘 아쉽게도 더 하락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이버 보안 분야만큼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했고요.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하고 더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다소 혼잡하게 나타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오늘 저녁에 열릴 한 주의 마지막에 미국 시장에서는 역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최근에 4600선의 강력한 상단의 저항선에 막히면서 다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과대 낙폭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 추가 하락은 막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서 흐름을 유지할지 아니면 하단의 지지선까지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변동성을 유지할지는 이제 시작이 되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의 성과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미국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회계 연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난 3월 말까지 기업들이 거둔 성적표가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큰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여파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한 영향이 조금씩 반영된 숫자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실적이 실제로 발표가 되어야 정확하겠지만 일단 먼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1분기의 기업들의 이익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아마 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월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략 후강의 흐름에 따라 이번에는 하락을 하겠지만 다음 2분기부터는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또한 매우 공감이 가는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재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인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는 최근에 많이 회복을 했었는데 반도체 지수는 회복을 해가다가 도로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반도체 ETF인 XOXQ ETF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5%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현재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6%가량 하락해 있고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12%가량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현재 마이너스 20%가 빠져있는 반도체 부분에서 다른 분야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좋지가 않아서 덩달아 분위기에 휩쓸려 더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아주 좋은 추가 매수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마이너스 20% 정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매력적인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해외 ETF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해외 ETF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ETF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된 국내 반도체 ETF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일단 소량의 분할 매수로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에 대해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만약 더 많이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더 비중을 올려가면서 적절하게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2차전지 테마의 ETF죠. 차이나 전기차 ETF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흐름은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흘러가는 것 같고요.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이동선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많이 하락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하단에 지지선 부근에 있기는 하지만 이 강력한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더 이상은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가장 높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상승보다는 횡보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빠른 시일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고요. 더불어 세계 경제가 지금 동시에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또한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차이나 전기차 ETF의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강력한 지지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만약 이 강력한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충분히 더 하락할 가능성 또한 현재의 경제 상태로만 본다면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기준에 맞도록 추가 매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멀리 갈 것도 없죠. 불과 1년 전에도 차이나 전기차 ETF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30%가량 하락을 했다가 몇 달을 횡보를 했었고요. 그 후에 엄청난 상승장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워낙에 변동성이 큰 투자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부적인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큰 폭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저 제 가치를 찾아서 무난하게 다시 상승하기를 바라는 것이 투자하는 데에 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2차전지 대표 ETF인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를 살펴보면 다행히도 하단에 강력한 지지선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현재는 위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시장 상황이 역시나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강력한 지지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특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겠지만 그럼 한 주라도 더 모으기에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일 뿐이지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흘러갈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는 좋은 투자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면 안 되겠죠. 확실하고 좋은 투자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 나열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저는 글로벌 반도체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비중을 나눠 몇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수를 한번 하고 나면 저는 10년 이상 끝까지 들고 가려고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 후에 더 하락을 했다고 해서 아쉬워하지는 않고요. 하락장을 이용해서 제 기준에 맞게 수량을 모아나가면서 이번에도 더 좋은 가격에 수량을 모을 수 있었다고 만족을 하면서 기분 좋게 다음에 올 상승장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투자 종목을 믿는다면 즐기시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즐기실 수가 없고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그런 투자 종목이라면 한번 투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흘러가죠.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모쪼록 한 주 동안 다들 본인의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남은 금요일 하루의 시간도 잘 마무리를 하면서 좋은 주말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